안녕하세요. 글로벌 ETF TV입니다. 오늘은 빅스, 소위 말하면 그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에 대하여 어, 이 공포 지수를 갖고 그 주가의 어떤 추세를 갖고 분석하는 그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빅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주가 지수라든가 뭐 이런 것에 그 방향을 갖고 확신할 수 없을 때 빅스를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이 전체 주가 지수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갖고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빅스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빅스라는 것은 뭐 사실은 그 변동성 지수입니다. 볼레터러티 인덱스라고 하죠. 이 변동성 지수는 옵션 가격에 내재된 기초자산, 주로 주가 지수의 미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빅스, 소위 말하면 이 변동성 지수를 갖고 최초로 개발하는 것은 1993년도에 미국 듀크 대학의 로버트 E. 웰리 교수가 최초의 그 변동성 지수인 빅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지금은 뭐 시카고 옵션 거래소죠. 거기에서 빅스를 갖고 미국의 주가 지수의 변동성 지수로 공식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빅스는 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갖고 수치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빅스가 30%라 이러면 앞으로 한 달간 S&P 500 지수 같은 이 주가가 한 달간 주가가 30%의 등락에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러한 수치라고 합니다. 빅스가 통상적으로 30 이상이 되면 변동성이 높고 20 이하면 변동성이 낮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높을 때가 주가가 하락할 경우가 많고 변동성이 낮을 때가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해지를 위한 옵션 수요가 증가하여 옵션 가격이 올라가고 빅스가 상승하여 시장 참가자들이 불안하다는 뜻을 나타낸 공포지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빅스, 변동성 지수 또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이 빅스가 올라가면 주가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성 지수의 종류에는 원조가 미국의 빅스지만 미국은 사실은 빅스 빼놓고도 뭐 여러 가지 변동성 지수가 많습니다. 이 대표 지수가 이제 빅스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또 미국 걸 벤치마킹해요. VKOSP를 갖고 한국형 변동성 지수를 한국 거래소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조인 거의 빅스를 갖고 거의 벤치마킹 하다시피 한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동성 지수를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한번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빅스 변동성 보고서를 보니까 뭐 공식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에 또 후속 공식이 엄청 많은데 이게 이제 가장 메인 공식 같은데 도대체 뭔 소린지를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려운 파트라서 이거는 뭐 금융공학을 전공하시는 이런 분들이 해야 되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는 하여튼 뭐 이렇게 복잡한 공식을 통해서 변동성 지수가 산출되는구나. 아마 한국 거래소도 뭐 이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VKOSP 한국형 변동성 지수를 갖고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원조인 빅스를 갖고 뭐 간단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빅스는 S&P 500 지수 미국의 주가의 평균이라죠. 옵션 가격이 향후 30일 동안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가 빅스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CBOE라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거래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크 대학의 웰리 교수가 개발을 했지만 그 미국의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이 빅스 지수를 공식적으로 채용하여 미국의 주가 지수의 S&P 500 지수의 그 변동성 지수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빅스 지수가 이렇게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이렇게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한번 시카고 옵션 거래소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그 옵션 거래소의 그 빅스 지수 차트입니다. 예, 이렇게 생긴 것이 요게 빅스 차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6.93%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국형 빅스 지수로 한국 거래소에서 V 코스피를 갖고 사용하여 그 한국 거래소에서 그 개발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빅스를 벤치마킹하여 만든 코스피 200의 변동성 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차트가 investing.com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 한국 차트인데도 차라리 미국 빅스보다 차트 찾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컨대는 미국 빅스는 굉장히 거래가 활발한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 V 코스피가 거래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해서 제가 할 때는 이 차트를 구하는데 국내 차트를 어디서 구할지를 몰라서 결국은 구글에 검색을 해서 investing.com에서 겨우 이렇게 구해서 V 코스피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미국 원조는 미국 빅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조인 미국 빅스를 집중하여 지금부터 그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그 오늘 방송에서 투자자 그 우리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빅스와 S&P 500 지수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걸 갖고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빅스와 S&P 500 지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건 주가와 반대를 움직이고 있는다는 소리입니다. 약간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의 그 자료를 인용한 국내 보고 자료에서 제가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 음값을 가진다는 것은 빅스가 오를 때 주가가 빠지더라. 또는 빅스가 내릴 때 주가가 오르더라. 이렇게 반대의 성향을 갖는 이런 상관관계를 갖고 그 과거에 물론 한 10년 전의 자료지만 굉장히 그 공식 보고서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추세는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차트에 가서 한번 그 빅스가 과연 올랐을 때 S&P 500 지수가 떨어졌는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이죠. 이때가 2020년 한 2월 20일경부터 한 3월 말까지 진행된 소위 글로벌 팬데믹 위기, 전염병으로 인한 이때 빅스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공포스럽게 했었죠. 이때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빅스가 오를 때 주가가 S&P 500 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냈습니다. 그럼 과거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또 빅스가 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시기가 있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때 빅스가 엄청 또 올랐었습니다. 이때 주가에 대폭락이 있었죠. 하여튼 빅스가 공포지수라는 이름에 맞게 이렇게 폭등할 때 주가가 대폭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이나 금융위기처럼 주가가 대폭락 시기는 아니지만 어떤 주가의 조정 시기에도 빅스가 올랐을 때
그 주가가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간간히 봐보겠습니다. 2011년도도 이렇게 빅스가 오른 시기에 그 주가가 이렇게 좀 심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빅스가 좀 올랐었네요. 이때도 주가가 이렇게 깊은 조정을 받았었죠. 그 다음에 뭐 이때도 뭐 작은 파동이란 그 이럴 때 그게 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었네요. 그다음 이때도 빅스가 올라갈 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거의 비슷합니다. 뭐 이때도 빅스가 이렇게 올랐을 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네요. 뭐 이게 상당한 이런 그 상관관계를 갖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소위 이 변동성이 안정될 때 뭐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안정될 때는 주가도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여기에서는 약간의 엇박자가 좀 나왔네요. 변동성이 굉장히 빅스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오른 엇박자 기간도 있긴 있었네요. 이건 좀 특이한 사항이었네요. 여기에 그 2007년도에 나머지는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변동성이 이렇게 축소되는 시기에 주가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또 변동성이 축소되면 주가는 대박으로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축소되는 시기에 주가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하여튼 팬데믹 이기 직전에도 변동성이 이렇게 축소되는 시기가 있었죠. 이때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FM대로 따지면 이 빅스는 주가가 크게 올라도 변동성이 클 때는 이렇게 되는데 뭐 대부분의 관계는 주가가 폭락을 할 때 변동성이 급증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의 닉네임이 공포지수라고 불려지며 일반적으로 그 S&P 500 지수와 빅스와는 반비례 관계, 즉 빅스가 급등을 할 때 S&P 500 지수가 폭락을 하고 빅스가 변동성이 이렇게 축소될 때, 수치가 축소된 추세에 갈 때 S&P 500 지수는 많이 올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큰 거시적인 차트를 본 거고요. 최근에 한번 2020년 팬데믹 위기 부근을 갖고 한번 빅스와 S&P 500 지수를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ETF끼리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한 3월 말까지 그 팬데믹 위기 기간을 포함을 해서 한번 그 빅스와 그 소위 S&P 500 지수와의 관계를 봐보겠습니다. 여기서 빅스는 UVXY 그 파란색 선이죠. 미국 빅스 2배 레버리지입니다. 여기에 되겠고요. S&P 500은 SPXL, 미국 S&P 500 3배 레버리지. 요걸 갖고 그 ETF끼리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빅스가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S&P 500 지수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또 빅스가 또 발끈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에 주가는 이렇게 힘을 못 썼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빅스가 또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뭐 주가가 뭐 크게 힘을 쓰지는 못했지만 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빅스가 이제 좀 오르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졌네요. 예. 또 다시
빅스가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니까 주가는 이렇게 오릅니다. 이 시기에는 좀 전반적으로 좀 빅스가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이렇게 보면 또 주가가 이렇게 빠지네요. 또 다시 빅스가 그 UVXI가 이렇게 좀 내려가니까 주가가 좀 이렇게 상승하는 듯합니다. 또 다시 그 빅스가 UVXY죠. 요게 이렇게 빨간하고 오르니까 주가가 또 힘못 쓰고 이렇게 조정을 받습니다. 또 뭐 이건 뭐 큰 추세니까 하나로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UVXY 빅스가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서서히 변동성이 축소되니까 주가는 쭉 하고 우상향합니다. 또 여기서는 이제 빅스가 또 작지만 빨끈했네요. 빨끈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또 다시 빅스가 이렇게 변동성 팬데믹 위기 직전이도 축소가 되면서 이렇게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또 신고가를 하면서 계속 상승합니다. 그리다가 2020년 한 2월 20일 경입니다. 이때가 이제 소위 말하면 뭐 WHO에도 팬데믹을 갖고 공식 선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말하면 팬데믹 위기로 아주 공포감이 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주 소위 말하면 빅스가 어마어마한 급등을 시작하죠. 이 뭐 어마어마한 UVXI 기준은 이게 거의 한 8배, 9배를 갖고 불과 단 한 달도 안 된, 한 달 정도 시기에 이렇게 폭등했습니다. 이때가 뭐 빅스가 뭐 85를 넘어가고 거의 신기록, 금융위기의 그 최고치를 갖고 통과하는 신기록 행진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때 주가가 이렇게 대폭락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3월 한 20일이 넘었습니다. 이때 이제 빅스가 처음으로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처음으로 팬데믹 이 기간에 한번 반등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 최근 그 2019년과 팬데믹 위기 포함한 2020년도에 그 소위 말하면 그 빅스를 대표하는 UVXI와 S&P 500 지수를 대표하는 SPXL을 갖고 상호 비교를 했을 때도 그 빅스와 S&P 500 지수가는 반비례 관계가 거의 그 상당히 뭐 정확한 정도로 굉장히 거의 오차가 없을 정도로 일치한다는 것을 갖고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좀 빅스와 그럼 빅스를 잘 분석하면 S&P 500 지수를 갖고 어느 정도 우리가 방향을 갖고 그 진단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걸 좀 더 정교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을 위해서 한번 일목균형표를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뭐 다른 거 다 이용 안 하고요. 일목균형표의 일봉에서의 전환선, 최근 9일간의 최고의 중간값, 일봉은 전환선 하고 30분봉은 기준선. 요 두 가지만 갖고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건 저희 경험에 의한 건데 일봉은 전환선이 상승하나 하락하나 이게 가장 중요하고 30분봉은 일목균형표의 이 기준선은 26개봉의 기준선입니다. 최고값의 중간값이고 일봉 일봉은 그 전환선은 그 최근 9일간의 최고값의 중간값입니다. 이 기준선이 26개봉의 최고값의 중간값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동안에 그 UVXY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2월 19일부터 3월 27일, 2020년 2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팬데믹 위기 기간 동안에 UVXY라 해서 그 소위 말하면 이것은
미국 빅스 공포지수 2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거의 움직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2월 19일부터 연두색 전환선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이제 한 그 2월 한 25일경 이때부터 전환선이 이렇게 연두색 전환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기준선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기준선은 그 30분 봉에 그 26개 봉의 최고 최저가의 중간에 이 노란색 기준선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일봉에서 그 전환선은 상승을 하였습니다. 초기 그 여기 2월 19일, 20일, 21일 그 전환선이 하락을 하다가 소위 일봉에서 전환선이 상승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선은 2월 19일 날 기준선 하락했네요. 그러다가 2월 20일, 2020년 2월 20일부터 최초로 그 뭐 일봉의 전환선보다는 30분의 기준선이 더 빠르게 반응하죠. 최초로 이렇게 노란 기준선이 상승을 쭉 시작했습니다. 쭉 기준선이 계속 상승을 하다가 2020년 3월 2일이 되니까 이 노란 기준선이 하루를 꺾였네요. 꺾이다가 다시 3월 3일 노란 기준선이 재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월 10일 날 또 하루 꺾였네요. 하루 잠깐 꺾이는 듯 하다가 또 다시 3월 11일 또 노란 기준선이 또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정확히 얘기하면 3월 19일 날 이날 일봉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었죠. 이러면서 노란 기준선이 아주 세차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때는 기준선 하락이 꽤 오래 갔네요. 꽤 오래 가다가 요 3월 25일 하루 또 기준선이 또 반짝 상승을 하네요. 그러다가 또 3월 26일 요 종가 기준선 판단할 때는 3월 26일하고 27일은 다시 기준선 하락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노란 기준선은 앞에 뭐 19일, 20일, 21일 전환선이 하락했고 나머지 일봉의 전환선은 대부분 상승했지만 기준선은 뭐 대부분은 기준선은 상승했지만 간헐적으로 기준선이 하락한 일자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차트의 그 일봉의 전환선의 움직임과 30분 봉의 기준선의 움직임을 갖고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한번 구체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뭐 가장 추세가 제일 먼저 있은 게 전환선도 하락하고 일봉의 전환선도 하락하고 30분의 기준선 하락하는 2월 19일 같은 이 경우를 갖고 소위 말하면 UVXY가 소위 픽스가 이제 급하락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봉의 전환선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지만 30분봉의 기준선은 이렇게 상승을 막 시작하는 뭐 이런 단계가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요 완만 상승 기간이 또 있었네요. 그러다가 뭐 그 대부분은 뭐 일봉의 전환선도 그 상승을 하고 뭐 노란 기준선이 특히 전환선과 기준선이 동시 상승하는 이 기간이 또 상당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전환선은 계속 상승이 안 꺾인 상태에서 기준선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루 정도 하락하는 이런 게 간헐적으로 한 4번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UVXY 그 미국 빅스 2배 레버리지 ETF를 갖고 한번 그 일봉의 전환선 움직임과 30분봉 기준선 움직임을 갖고 한번 이 차트에다 한번 기록을 해 보겠습니다. 최초 2020년 그 2월 19일까지만 해도 일봉의 전환선도 하락하고 30분의 기준선도 하락하는 UVXY 기준은 급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환선은 일봉의 전환선 계속 2월 20일부터 30분의 기준선은 상승하기 시작한 완만 상승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그 30분봉의 기준선도 상승하지만
일봉의 그 전환선까지 상승하는 소위 급상승, 그 동시 상승을 하다가 또 전환선은 계속 상승, 일봉의 전환선 상승하지만 30분이 기준선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완만 하락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또 다시 일봉의 전환선과 30분의 기준선이 동시 상승한 빅스가 급상승하다가 전환선은 안 꺾인 상태에서 30분 기준선만 약간 하루 정도 꺾이는 또 완만 하락이 있었죠. 그러다가 또 그 일봉의 전환선이 또 급상승하면서 30분의 기준선이 동시 상승하는 UVXY 급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0년 3월 19일 일봉에서 그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봉의 전환선 그대로 상승입니다. 근데 30분봉의 기준선은 이때 본격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만 하락이 되다가 다시 하루 정도 그 전환선이 아직 상승한 중에 기준선이 하루 정도 반짝하다가 다시 3월 26일하고 27일은 또 노란 기준선은 일봉의 전환선은 계속 상승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환선이 일어나는 UVX의 완만 하락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록을 갖고 이게 이제 빅스의 기록이죠. UVXY가 이제 빅스를 보고 빅스의 기록인데 이게 S&P 500 지수가 이 경우에 어떻게 움직였을까? 소위 말하면 2020년 2월 19일부터 2020년 3월 27일까지 이 팬데믹 위기 기간에 어떻게 움직였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록을 그대로 S&P 500 지수의 3배에 보여진 SPXL 일봉 차트에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SPXL 3배 레버리지를 아까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최초의 2020년 2월 19일 날 UVXI가 급하락, 일봉의 전환선도 하락하고 소위 30분의 기준선도 동시에 하락하는 급하락하다가 일봉의 전환선이 2월 20일부터 23일까지였죠. 일봉의 전환선은 계속 하락한 상태에서 30분 기준선 처음으로 올라가는 완만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빅스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그러다 빅스가 일봉의 전환선과 30분 기준선이 동시 상승하는 UVXY가 급상승을 시작을 하다가 간헐적으로 전환선은 계속 상승하는 상태에서 기준선이 일시적으로 하루 정도 하락하는 완만 하락이 있다가 또 일봉의 전환선과 기준선이 또 급상승을 했었죠. 빅스가 또 급상승하다가 또 하루 정도는 또 이렇게 완만 하락을 하다가 또 빅스가 UVXI가 일봉의 전환선과 30분 기준선이 동시 상승하는 급상승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월 19일 2020년 3월 19일 일봉에서 빅스 UVXI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때 일봉이 상승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30분의 노란 기준선 본격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만 하락 표현을 했고요. 또 하루 정도는 또 일봉의 전환선이 상승한 상태에서 또 기준선이 또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 26일하고 27일은 일봉의 전환선이 상승한 상태에서 30분봉의 기준선이 하락한 완만 하락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빅스인 UVXY의 차트입니다. 이걸 갖고 과연 S&P 500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한번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봐보겠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한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하죠. 소위 말하면 UVXI가 급상승했다. 이거는 빅스 기준으로 UVXI 일봉의 전환선도 빅스의 전환선도 급상승하고 30분의 기준선 급상승할 때 빅스가 급상승할 때 주가는 대폭락했습니다. 이 기간. 또 이때도 UVXI가 급상승할 때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때도 UVXI 빅스가 급상승할 때 주가가 대폭락이 일어났네요. 이때 하루는 빅스가 급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한 이때는 언밸런스가 하루는 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빅스가 급상승할 때 주가가 폭락을 했음을 갖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반대의 케이스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봉의 빅스 기준으로는 일봉의 전환선도 하락하고 30분봉의 기준선이 하락하는 빅스 기준으로 급하락이 되었을 때 주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게 2월 19일까지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일봉의 전환선은 상승하고 있지만 기준선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빅스 기준으로 보면 완만 하락일 때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또 이때도 하루지만 일봉의 전환선은 상승한 상태에서 30분 기준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하루 전인데 이렇게 주가가 빅스가 약간 하락하니까 주가가 약간 반등하네요. 그리고 요때죠. 이때는 이제 소위 말하면 빅스에서 최초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일봉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30분봉에서는 기준선이 본격 하락을 시작했죠. 이럴 때 주가가 상승한 건 아닌데 드디어 바닥 비슷한 이 대폭락의 바닥 비슷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때도 빅스가 약간 하락하니까 30분봉에서 기준선이 꺾기 약간 하락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주가의 하락이요. 빅스가 급상승하기 전에 완만 상승도 먼저 30분 기준선이 꺾였죠. 이때도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결국은 요날 하루를 제외하고는 이 빅스와 S&P 500 지수가 거의 반비례 관계가 너무나 일치를 했습니다. 이 거의 한 40일에 가까운 기간 중에 이 빅스와 S&P 500 지수가 소위 반비례 가지가 틀린 것은 요날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빅스가 오르는 UVX가 오를 때는 여전히 주가가 폭락을 했고, 그 다음 빅스가 하락을 시작하면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 공포지수인 빅스가 상승을 하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빅스가 하락을 하면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것을 상당한 이 팬데믹 위기 기간에 빅스 분석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따지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내가 S&P 500 지수가 상승 추세인데 이 상승 추세가 굉장히 신뢰를 받으려면 S&P 500 지수가 상승 추세인 상태에서 빅스가 하락 추세면 S&P 500 지수의 상승 추세는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S&P 500 지수가 하락 추세이면서 빅스가 상승 추세일 때는 굉장히 또 여기에 추세에 대한 신뢰성이 또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빅스와 S&P 500 지수는 반비례 관계가 상당한 확률이 높은 굉장한 확률 관계로 움직인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공부하신 빅스와 주가 지수는 반비례 관계다. 이 결론을 갖고 잘 활용하여 빅스를 갖고 열심히 분석을 하여 우리가 주가 지수의 미래라든가 어떤 변곡점을 갖고 빅스를 통해서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빅스와 주가 지수의 상관관계를 갖고 잘 활용하여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많은 수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